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고 벨뷰 이웨이 학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참 바쁜 시즌이 좀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대학 입학 합격생들 발표가 나고 있고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또 그런 쪽에서 잡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4월 중순 이때쯤이 되면은 많은 대학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격자 발표를 끝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합격한 학생들, 또 불합격한 학생들, 대기자 명단에 오른 학생들, 이제 여러 가지 희비 쌍곡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많은데, 처음으로 이제 이 올해의 입시,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네. 그 문제를 좀 처음에 다뤄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합격한 학생들, 불합격한 학생들 또는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그래도 추천할 만한 그런 방법들일까?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4년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2년제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나 이런 대학들의 학업적 이유나 또는 경제적 이유 이런 이유들 때문에 2년제 대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그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대학들의 장단점 네. 또는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가능성, 절차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대학 입학 이제 신청하시고 합격한 분,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온 분들, 대기하고 계신 분, 그런 부모님들도 물론 중요한 시간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미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대학의 문턱이 높고 또 좁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입시 경향에 대해서 좀 진단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학교를 일단 구분을 할 때 저희가 랭킹을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주 편합니다. 네. 물론 랭킹이라는 게 적합성이나 신뢰도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널리 알려진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이제 언론기관에서 만든 랭킹이 있는데요. 네. 그 랭킹에 든 학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0위권 안에 드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저희에게 잘 알려진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이 이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 학교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네. 물론 동순위를 가진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한 11개 학교, 12학교 이렇게 되는데 아이비리그 학교에 이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여기에다가 이제 컬럼비아, 네. 또 무슨 다트머스, 유펜 이제 이런 학교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각 지역의 명문 대학들이 있어요. 중부에서는 시카고 대학, 남부에서는 듀크 대학, 그리고 서부에서는 요즘엔 동부 대학들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렵고 좋은 대학인 스탠포드. 네. 이런 학교들의 두 개의 아주 스트롱한 엔지니어링 대학들, MIT와 캘텍. 네, 이런 학교들을 칼텍. 합치면은 이제 한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10% 미만의 합격률을 냈어요. 네. 유펜과 듀크 같은 데는 작년에 10% 이내로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점점 내려가는 그런 이제 경향인데요. 탑
학교들은 뭐 5%, 6% 이런 합격률이 5%, 6%라고 치열하군요. 하면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100명 중에 5, 6명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뭐 5%라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그렇습니다. 네. 하늘의 별 따기 정말 네. 그 아주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런 확률로 이제 그 들어갈 수가 있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올해 특히 사항은 10위에서 20위권 학교들 그러니까 그 학교들의 그 합격률이 또 많이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속하는 학교들이 뭐 존스 홉킨스나 노스웨스턴 무슨 뭐 그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브라운이나 코넬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는데요. 네. 대부분 코넬을 제외하고는 많은 학교들이 한 2% 정도가 작년보다 내려갔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건데 또 주립 학교 중에서 그 UCLA 같은 학교 이런 학교들은 올해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는 지원자를 받았어요. 엄청나군요. 예, 작년에 그 10만 명 미만이었는데 이번엔 11만 2천 명 정도 네.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18.2%의 그 합격률이었는데 올해는 그 좀 더 낮아진 그런 아주 주립학교로서는 아주 굉장히 낮아진 그런 그렇군요. 합격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상을 작년과 같이 합격생 숫자를 받는다면은 한 48%까지도 낮아질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유럽이 비겁하게 한 2,000명을 더 합격을 시켰어요 작년보다. 그랬군요. 그래서 합격률은 약 52%. 그렇군요. 예, 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55%에서 52%로 내려진 거는 또 이것도 상당한. 그러네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60%, 65% 이랬는데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입학의 문턱이 낮아지고 네. 아주 또 그 문이 좁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2011년, 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런데 왜 합격률은 이렇게 낮아지느냐? 그 신기하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말씀 나누실 만한 그런 주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요즘에 옛날에는 종이 원서를 썼지 않았겠어요. 네. 거기에다 이제 하나하나 써서 틀리면 또 지우고 뭐 타이핑하고 이러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에세이를 각 대학마다 다 다른 에세이를 써야 되고 네. 그런 아주 그야말로 어려운 그런 손작업이 아주 어려운 그런 입학제도였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온라인으로 공통원서를 받습니다. 공통원서라는 것은 한 에세이를 써서 각 대학에 다 공통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원서 제도거든요. 상당히 편해졌네요. 그렇죠. 상당히 편해지니까 이 학생들이 여기저기 다 놓는 거죠. 그럼요. 뭐 옛날에는 6개 아주 높은데 중간쯤 낮은데 각각 2개씩 한 6군데만 내면 좋다 이렇게 네. 추천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주위의 학생들이나 모든 걸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10개 학교에서 20개 학교 이렇게 원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원서대는 물론 많이 들죠. 그렇지만 네. 확률 싸움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내니까 많은 원서를 내니까 당연히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서를 받아서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합격률을 낮게 그러니까 작은 학생들을 뽑으면 네. 수적으로 적은 학생들을 뽑으면 학교의 랭킹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탑 10 학교, 20 학교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이 네. 학교 학생들의 입학 허가율, 합격률이 도대체 얼마냐. 네. 거기에 따라서 랭킹을 정할 때 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보통은 많은 학교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약 3배수 정도, 2.5배에서 3배수 정도를 뽑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 미국 학교의 시스템이 이제 복수 지원제니까. 그렇죠. 자기 학교에 꼭 합격을 시켜도 합격된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배수 이렇게 막 뽑는데 숫자를 뽑지를 않는 거예요. 네. 한
1배수 정도, 2배수 정도만 뽑고 네. 나머지는 웨이팅 리스트,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 올려가지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합격률은 낮아지고 어허. 혹시 학생 숫자가 안 되더라도 대기자 명단에서 뽑아서 쓰면 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머리 좀 썼네요.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 대학들이 그 파이낸셜 에이드 그러니까 재정 보조를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교들에 그 옛날 같으면은 커뮤니티 칼리지나 이런 데에 머물렀을 그런 학생들도 공부를 잘해도 네. 그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는데 요즘에는 그 재정 부조가 많아지니까 그런 대학들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또 합격률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그렇군요.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뭐 5월이 눈앞에 있는데 5월 1일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5월 1일이 뭐 좀 특별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생활하시면서 특별한 날들이 꽤 있습니다. 네. 저희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제 그 4월 15일 같으면은 그 텍스 보고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런 것도 있겠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5월 1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그 저희가 부르기를 이제 National Decision Day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 합격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복수의 학교 중에서 자기가 꼭 등록할 학교, 네. 그러니까 가을에 학기를 시작할 그 학교를 정해서 공탁금과 함께 나는 귀 학교에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네. 그 마지막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탁금이 이제 뭐 어떤 학교들은 안 받는 학교도 있고 카네기 멜론처럼 뭐 800불 이렇게 받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네. 하여튼 공탁금과 함께 귀 학교에 나는 등록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 서약을 하는 네. 그런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그래서 참 중요하군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군데 합격한 사람들은 참 고민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입학 여부를 알린 후에도 합격이 혹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 합격 줘놓고 뭐 지네들 맘대로 불합격시키냐 이렇게 따지실 수 있겠지만 그 합격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 합격 편지가 최종 합격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provisional 그 acceptance, admission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조건부 합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뭐 조건이 뭐냐 이제 그거는 그 원서를 낼 때에 그 이제 시니어 때 무슨 과목을 듣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이제 그게 입학 사정에 어떤 요소가 되니까 아주 어려운 과목 듣겠다. 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아주 쉬운 과목들만 들어서 그러니까 시니어 기간을 아주 편하게 지내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 이제 원서 다 내놓고 학생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좀 놀아도 되겠다. 놀자. 예. 네. 이래서 게을러지고 그래서 네. 성적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그래서 성적을 아주 엉망으로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집회를.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지칭하는 이름까지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니어가 이제 그 졸업반 학생인데 네. 시니어 라이디스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이렇게 해서 그 끝에 네. 티스가 붙어서 이제 시니어 병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니어가 돼서 그야말로 흥청망청 그냥 게을러서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런 병. 그래서 학교 성적이 엉망이 되는 병. 이게 네. 이제 시니어 라이디스라는 그런 이름까지 있는데요. 그런 다면 합격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학교 이제 합격한 학교에 7월 1일까지 네. 7월 1일이면 이제 그 세컨드 세메스터가 다 끝나는 그때입니다. 7월 1일까지 최종 성적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성적표를 보면 이제 뭐 이 학생은 F나 D다 뭐 이러면은 네. 그야말로 너 합격은 줬지만 이제 우리가 철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그렇군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정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제1지망 학교에 이제 대기자 명단에 오른 학생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그 제일지망 학교에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도 있지만 그 대기자 명단에 올랐으면 그래도 그 어떤 학생들은 그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안심을 할 수도 있고 이거 마지막까지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덥의 경우 같으면 대기자 명단에 올랐으면 상당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합격으로 번복될 경우가. 그런데 그 다른 학교들, 그 동부의 뭐 이런 사립학교들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뭐 몇천 명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0명 합격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다행히 유덥의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면은 그 적어도 50% 이상 네. 그 재작년의 경우 같으면 약 90% 정도가 대기자 명단에서 구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희망을 가질 만한데, 근데 올해는 2,000명이나 더 합격을 시켜서 네. 아마도 대기자 명단에서 구제가 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그 좀 어두운 전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명단에 올랐으면 그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들 중에는 이제 그 원서를 12월 1일 날 유럽 같으면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기가 쌓은 업적 같은 것들, 또는 뭐 이제 그 학업적으로나 또는 그 특별활동 분야에서나 네.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뭐 회장이 됐다든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그렇습니다. 보내는군요. 그걸 추가로 업데이트 시키면 그 웨이팅 리스트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겠네요. 많은 그렇죠. 분한테. 근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그럼 5월 1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대기자 명단에 올랐으니까 아무 학교에도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 올라온 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5월 1일 날은 그 차선의 학교, 만약에 뭐 유럽도 하고 웨스턴 워싱턴도 하고 와주에도 냈다 그러면 와주에서는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와주에 네. 그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일단은 가겠다라고 이제 그 공탁금과 함께 그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5월 15일이 지나면 유럽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구제가 됐다 안 됐다 이제 이런 그 네. 편지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제가 되면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에는 미안하지만 나 못 가겠다. 그렇지만 그 학교에 낸 공탁금은 안 돌려주겠네요. 그렇죠. 돌려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만일에 5월 1일까지 합격한 학교들 중 여러 개 학교에 다 합격했는데 네. 거기 중에 아직도 한 학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한 학교 이상에 등록한다는 그런 공탁금을 보낼 수도 있나요? 참 그 까다로운 질문이세요. 네. 그게 그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는 그 학교 이름은 널리 알려졌는데 재정 보전은 잘 안 준다. 네. 또 어떤 학교는 조금 학교 질은 그 학교에 비해서 조금 그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재정 보조를 많이 준다. 그러면 사실 결정하기가 참 어려우세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 끝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또는 네. 무슨 그게 두 군데 이상 낸다고 해서 적발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잡아가거나 이런 일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걸로 뭐 생각합니다. 민명기 박사가 그랬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자, 이 불행하게도요, 너무 어려운 학교들만 지원을 해서 한 군데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거 참 불행한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가끔 자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너무 어려운 학교들만 낼 경우에 안 됐으면 일단 그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그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으세요. 그렇죠. 이제 무슨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커뮤니티 칼리지나 뭐 이런 것들의 그런 길을 택하실 수도 있고 그 4년제 대학을 고집하실 경우에는 5월 1일이 지나도 예. 그 학생들을 신입생을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학교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냐? 네. 아무리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그래도 못 찾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회원인 그 전미 대입 카운슬러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협회에서 매년 5월 한 둘째쯤이면은 그 발표를 한 웹사이트에 자기네 웹사이트에 발표를 하는데요. 메모할 준비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예, 지금부터라도 그 원서를 받아주는 대학들 네. 이렇게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리스트 학교 이름만이 아니라 네. 재정 보조를 아직도 주는지, 기숙사가 아직 남아 있는지, 뭐 편입이나 신입생 어떤 걸 뽑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교들의 리스트를 찾아보시기 위해서는 제가 네. 웹사이트 주소를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www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네, 거고. 그렇게 하시고 NAC입니다. NACAC NACAC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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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입니다. ORG. 자, 넥하고요. NACA NAC 그다음에 AC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ecnet.org NACAC net.org가 아니면 약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ww.nacacnet NACACnet.org로 들어가시면은 이 등록을 또 아직도 계속 받는 또 4년제 대학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오,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네. 학교들이 이제 다음 달에 저도 이제 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학교들이 이름이 잘 알려진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너무 상심하시지 마시고 아직도 길은 있다. 네. 언제든지 뭐든지 극복할 그 길이 있으니까요. 네. 그 좀 자녀들 좀 이렇게 잘 떠다겨 주시고 네. 그런 길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절해 있는 자녀들을 부모들도 함께 한탄하지 말고 맞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4년제 대학 아니래도 뭐 커뮤니티 카리지도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 네. 우리 그 한인 동포 분들께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아주 그 얕잡아 인식들이 보시는 나쁜데.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요. 네, 네. 사실은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미국 대학생 수의 46%입니다. 거의 절반이군요. 절반입니다. 그리고 물론 숫자는 뭐 그 3,500개 학교 중에서 1,200개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절반이나 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고. 네. 그리고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그 장점이 시간은 없겠네요. 보니까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네, 장단점은 오늘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뭐 초급대학, 전문대학 하고 맞습니다. 있지만 예. 여기는 이제 다시 3학년으로 또 편입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커뮤니티 카리지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정보 민명기 교육원 원장이시고 벨뷰 이웨이 학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에 관한 문의하실 사항 있는 분 언제든지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주시죠. 425 467 6895입니다. 6895 네. 425-467-689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